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지난해가 7회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회는 몇 회일까요? 8회죠. 네. 뇌순상이 참 이렇게 무섭군요.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망가뜨려 놓습니다. 네. 자, 지난 회에서는 제가 아침에 밥 먹는 거 병실 일과를 소개해 주세요 했는데 네. 아침 식사, 조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느라고 한 에피소드를 다 써먹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오늘은 그 이후 점심 식사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Fly me to the moon. 네. 그럼 아침 먹고 나면은 이후에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의사 선생님 같은 분이 뭐 오시거나 뭐 그런가요? 네,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오진이 아니고 오전 회진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병원에 몇 시에 출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일찍 출근하시겠죠. 네. 아마도 한 뭐 7시, 8시 정도까지 오실 것 같은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본인이 수술한 환자들을 병실을 방문하면서 이상은 없는지 살피시고 간호사들이랑 소통하시고 환자 질문도 받아주시고 좀 상태도 체크하시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를 수술한 의사 선생님을 그렇게 만났는데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처음 보는 분이 네. 이렇게 마치 그분은 저를 잘 안다는 듯이 저는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저는 처음 뵙는데 누구신지요? 네.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가족들은 그분한테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하니까 네.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저의 종양 집도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수술을 잘해주셔서 사실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난 셈이 된 거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오전에는 간호사분들도 들락날락 병실에 네. 의사 선생님도 왔다가 가시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한바탕 펼쳐지고요. 네. 사실 그 다음에 오전 시간에는 할 일은 없었어요. 그 며칠 정도는. 네. 근데 그러한 이유는 왜냐면 제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 주였나요? 그 휴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랬죠. 네, 5월 초에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휴일 되게 많은 주 있었잖아요. 네. 뭐 어린이날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근로자의 날 뭐 막 껴있는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제가 이제 막 수술을 끝나고 몸이 좋아지려는 찰나였는데 그런 식으로 공휴일이 많다 보니까 뭐가 저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시면 그런 공휴일에는 그 병원도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재활 프로그램이든 뭐 치유 프로그램이든 네. 그러니까 저도 할 게 없어요. 네. 참여할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실에서 남은 시간들은 좀 멍하니 있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저 역시 그때 이제 막 수술의 여파에서 깨어나서 네. 말이 더듬더듬 입이 열리기 시작한 때라서 네. 뭔가를 막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의지도 없었어요. 그냥 좀 쉬고 싶다는 생각만 많고 네. 아마도 이제 저한테 투여되는 약에 쩔어 있어서 정신이 명료하지 않고 좀 정신이 흐릿한 가운데 네. 그냥 좀 눕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지 뭐 나는 이렇게 해서 나아질 거야 내 병은 뭘까 궁금하다 뭐 나는 뭐 이렇게 이겨내야지 그런 의지력 뿜뿜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뭘 달고 계신 것도 많았죠. 처음에는 소변줄도 달고 계시고 뭐 링거액도 그쵸, 달고 그쵸. 약 투약하는 것도 달고. 네네. 그러니까 뭔가 몸에 달려있던 게 많았는데 그것들이 다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뭔가 달려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아마 진통제나 뭐 그런 약들이 아니었을까요? 어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려면 예를 들어가지고 화장실을 가려면 그것들을 다 들고 가야 되는 거였나요? 네, 폴대라고 여러분 병원 가시면은 환자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바퀴 달린 거. 네. 길쭉한 막대기. 네. 거기에 의지해서 막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 막대기를 상시 이제 가지고 다녔었죠.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은 사실 뭐 밖에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고. 병실 밖은 조금 돌아다니셨나요? 네, 병실 내부는 돌아다니는 데는 문제는 없고 네. 병실 복도라고 해야 될까요? 복도랑 공용 공간들이 있는데 네. 그 공간들을 좀 운동 차원에서라도 그러니까 개인 병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개인 병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환자 침대, 네. 옆에 보호자 소파. 근데 네. 이 소파에서 보호자들이 보통 잠까지 자기 때문에 소파가 살짝
길쭉해요. 네. 그리고 개인 화장실 네. 그냥 딱 요렇게 해요. 그러니까 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떻게 걸을 공간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네. 그나마도 괜찮은 복도로 그 폴대를 밀면서 좀 그래 걷기 운동이 좋으니까, 그리고 병실에 내 병실에 하루 종일 있는 건 지루하니까 좀 걸어보자 해가지고 가족들이랑 손을 잡고 뭐 어깨 동무를 하고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서 그런 복도를 열심히 걸었죠. 가족들은 병실에 계속 있을 수 있었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 보통은 사실 한 명밖에 못 있지 않나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보통은 한 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교체 타임? 바톤 네. 터치할 시간이 되면은 잠깐씩 뭐 한 두세 명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병원에서 아마 그 많이 편의를 봐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안 되는 건데 가족이 조금 몰래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주로 한 명이 있었고요. 네. 병실 복도는 어땠나요? 공용 공간은 또 어떤 곳이었나요? 병실 복도는 좋았던 거는 좀 널찍했어요. 네. 이게 병원에서도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다 땅이 곧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쵸, 알듯이. 그쵸.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그냥 전부 황금성이 엄청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용 공간을 넓게 만든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곳을 설계한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의 표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복도 같은 경우 되게 널찍널찍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 심지어는 한 구석에는 소파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있고 정수기도 있고, 그래서 그 보호자나 환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곳을 만들고 디자인한 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야박한 마음으로 만들진 않았구나, 괜찮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그 공간이 뭐 그렇다고 되게 뭐 럭셔리하거나 뭐 전망이 좋거나 시설이 뭐 많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네,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뭐 그 동네 자체도 뭐 전망이 있고 그런 동네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뭐 병실 밖이나 아니면 복도 밖으로 보이는 풍경 같은 거 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이제 지루하다 보니까 병실에만 있으면 매일매일 하루가 똑같아서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거 없을까라는, 뭐 아니면 여기는 어딜까? 나는 어떤 상태일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저도 이제 병실 복도를 걸으면서 네. 창밖을 살펴보고 했는데요. 네. 뭐 특이한 사항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사실 수술하고 나서 주위 사물 분간을 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눈이 나빠요. 네. 눈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엄청 나빴어요. 흔히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부르는 그런 레벨 있잖아요. 네. 안경 벗으면은 그 목욕탕에서 뭘 찾을 수도 없는 상황. 네. 그래서 저는 라식 수술이라는 게 소개되자마자 라식 수술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네. 그런데 라식은 되게 퇴행이 많이 와요. 그래서 아. 라식 수술을 받고 난 뒤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 굉장히 시력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라식 수술의 부작용으로 빛 번짐 같은 것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네. 근데 다시 라식 수술을 하려고 찾아봤더니만, 제가 워낙 초기에 라식 수술을 받아놔서 네. 각막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대요. 네. 그 의사가 어지간하면 재수술을 권했을 텐데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냉정한 표정과 함께. 그래서 약간 실망하고 있다가 그 대안으로 드림 렌즈를 착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드림 렌즈는 뭐냐면, 사실은 드림 렌즈의 대상은 성인보다는 우리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네. 밤에 그 렌즈를 끼고 자면 아침이, 그리고 조금 여러분 지금 일반적인 렌즈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렌즈는 우리가 활동하는 낮 시간에 착용하고 밤에 빼죠. 네. 드림 렌즈는 반대입니다. 드림 렌즈는 우리가 잠자기 전에 그 렌즈를 눈에 넣고 네. 잠을 자요. 아침이 되면 그 렌즈를 빼요. 네. 그러면 세상이 잘 보여요. 네. 그게 바로 얼마나 드림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매직 렌즈 아니고 드림 렌즈예요. 아, 그게 저기 꿈꾸면서 끼는 렌즈라서 드림 렌즈인 게 아니라 마치 꿈과 같이 좋다고 그래서 드림 렌즈인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드림 렌즈를, 근데 드림 렌즈를 제가 한 2주 정도를 못 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력이 그냥 저의 원래 시력으로 돌아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글자를 읽을 수도 없고 네.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쩐지 살이 분간이 안 되더라니. 우리가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판단하잖아요. 네. 듣고 보고 뭐 만져서 느끼고 뭐 어떤 것은 맛보고, 그래서 눈이 안 보여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장맥주님께 바로 내 안경 좀 갖다 줘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초기 수술하고 며칠 동안은 개두술의 후유증으로 머리가 멍한 상태이기도 하고 네. 약물도 워낙 많이 투여되고 네. 거기다가 이제 앞도 안 보이니까 네. 굉장히 머리가 명민하게 돌아가지가 않았겠어요. 네, 거기다가 입도 트여지지가 않고 네. 말도 못하고 그냥 정말 바보가 거기 있었죠. 자기가 뇌종양이라는 거, 뇌수술을 받았다는 건 언제 처음 아셨어요? 그거는 아마 가족들이 얘기해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 내가 악성 뇌종양이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런 생각은 나세요? 처음엔 사실 자체도 저에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뇌종양이라는 거 우리들이 많이 듣기는 하잖아요. 네. 네, 지금 옆 트랙에서 열혈 라디오 청취자분이 지나가셨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트랙 산책 시간을 살짝 앞당겼습니다. 여태까지는 항상 7시에 오다가 6시 반으로, 그러다 오늘은 처음으로 6시 15분으로 조금 땡겨봤는데요. 어떻게 주위가 조금 조용한지 모르겠네요. 축구 하시는 분들은 6시 15분에도 축구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조기 축구가 열정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어요. 네. 자, 뇌종양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기분 같은 게 기억이 나시나요? 일단은 저 역시도 조금 놀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뇌종양이란 단어는 익숙하잖아요. 그게 네.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나에게 닥쳤다는 사실은 조금 편하진 않았죠. 쉽지 않았고, 그리고 그게 나에게 닥쳤다는 것보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나를 걱정하고 위로하고 간병해주는 나의 식구들과 나의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나야 그냥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나 여러 가지 어떤 우연들이 겹쳐져서 이런 병을 갖게 되었다고는 해도,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닥친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뇌종양 수술을 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가족 생각이 먼저 나셨어요? 네, 왜냐면은 가족들이 항상 저희 주변에서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항상 제가 말을 심지어 잘 못하고 있을 때조차 네. 이걸 먹어야 된다, 괜찮다, 너는 여기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응원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저의 힘을 북돋아 주시려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이 컸기 때문에 좀 그냥 주위 사람들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같은 것까지는 안 드셨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만한 여유는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은 아침에서 대강 점심까지는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네, 산책 나가는 이야기도 조금 해봤고. 네.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드려요.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